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아이는 성공을 배우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좌절을 배웁니다. 그 경계 지점에서 당신의 아이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때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비밀.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One of those very key elements of success in life. 도대체 그 요소가 뭐기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까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이다. Of our beliefs about ourselves. And the two main concepts that deal with that are self-worthiness. I am a valuable person who is valuable for receiving love, for receiving other people's care. The other part is competence. I am a capable and able person who is able to do the tasks that are in front of me. That would be defined as self-esteem. 자존감이 낮은 그 아동들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다 몰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하니까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영화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과도 많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균형감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Not only in academic senses, I'm talking about any type of task or challenge that comes, up in a person's life. A person with solid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and is going to be more successful than someone who doesn't have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Career, friendships, even maybe relationships with families. All of those things a person with high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in.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자존감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자존감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오는 시기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었던 엄마와의 이별. 이후 아이의 자존감은 수많은 도전 속에 놓입니다. 집단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규칙을 익혀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며 가족 밖의 친구도 사귀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은 한마디로 자존감의 시험대와도 같습니다. 외부 자극을 이겨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아이의 자존감이 결정합니다. 도대체 자존감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유아들의 자존감을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맞추게 될 퍼즐에는 짝이 맞지 않는 조각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첫 아이가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나이만 돼도 아이들은 이미 자신만의 자존감이 형성된 상태. 퍼즐을 본 아이는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른이 한다 해도 이건 이미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짝을 넣어놨으니까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상해하다 곧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10분이 지난 후 선생님이 개입합니다. 지윤아, 미안. 선생님이 잘못된 조각을 줬어. 이 조각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
이제야 해결이 됩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6개의 표정을 주고 과제를 마친 지금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3명은 기분 좋은 표정을, 3명은 좋지 않은 표정을 골랐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맞춰보게 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엄마의 태도 차이가 혹 좀 전에 자존감 차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퍼즐을 맞추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방법을 가르쳐주려 애를 씁니다. 진짜 네모. 이 네모가 반대로 이 엄마는 아이가 끝까지 해보도록 기다려주고 있군요. 이 엄마 역시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 두 엄마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바로 조금 전 웃는 표정을 골랐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자존감이 일치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사실 마음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이제 이성을 찾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그 다음에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손상받지도 않으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자존감은 성장하면서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상호작용해 주는가에 따라 점차로 형성돼 갑니다. So when the child looks on the parent and looks at the way the parent deals with them, for example, if a mother is coming towards a child and she's always smiling and her affection shows in her face, then soon that child is going to see her as a mirror reflection of himself or herself. So they learn to define who they are by what they see in the mirror. This is how self-esteem begins. Secure attachment has a lot to do with self-esteem. 아직까지 아는 양육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죠. 그걸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할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준다거나 그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죠. So it's very important that parents don't inflate the ego by just boosting self-esteem and saying things and complimenting children when it's really not based in truth. For example, you don't want to take a child who's playing baseball and clearly maybe it's not one of his talent areas to play baseball, and you don't want to inflate his ego by maybe saying, wow, you're the best baseball player I've ever seen. 그러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뭘까요? 자존감은 이미 영유아기 때 상당 부분 고착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사이 소연이와 달리 자존감이 높게 나왔던 3명의 아이들을 만나보죠. 세 아이의 높은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는요, 어릴 때도요, 공부를 할 때는 하고요, 놀 때는 실컷 놀아라 그래 나가서 바깥에 갔어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허락해주는 전략이었군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너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뒤는 봐준다 그랬어요. 무언가를 하다 틀려도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른인데 제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할 때 좀 자제하고 싶은, 제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채비만 가지고 쓰니까 부모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했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너가 할 일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성숙해지니까 틀에 박힌 것보다 너희들 머리에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라. 제 아이 교육법에서 드러난 가장 큰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핵심은 성공의 경험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완성지을 때 느끼는 성공의 경험은 이 시기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스로가 주도하는 그런 과제를 성취해서 느끼는 만족감과 희열을 그 아이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